네, 안녕하십니까. 새아빠입니다. 야, 오늘 커뮤니티창에 하드올렛 제가 질문했는 거하고 답변 왔는 거하고 올려드렸는데 보셨어요? 똑같죠, 뭐, 내용. 사고 날 경우는 두 가지인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드올렛을 누군가가 가져가가 내 핀코드가 이제 공개된 상태, 핀코드를 알고 있는 자가 내 하드올렛을 가져가서 편취했을 경우, 두 번째, 니모닉 24단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알게 됐을 경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하드올렛 측은 절대 24자리 니모닉 단어를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다 라고 이제 못을 박아요. 예상했던 이야기, 답변인데, 첫 번째 답변은 하드올렛 물리적 지갑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탈취를 당해가 내 핀 번호를 알고 있는 자가 가져갔다라고 전제하면 그 확률은 없어요. 2월 9일날 저녁에 제가 그 집에 있었고, 그 시간대에는 항상 집에 제가 있으니까, 또 내 방에는 그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그거는 제로, 확률이 제로. 두 번째, 24자리 니모닉 단어가 유출됐을 경우, 자, 아마 24자리 니모닉 단어가 유출되었다 하면, 지금 내가 유출돼 가지고 내 계정에 있던 비트코인 2개가 탈취됐다면, 내 비트코인이 탈취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송되었던 그 주소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하나. 그 편취자가 있다면. 근데 동시 시간대에, 똑같은 날짜에 저뿐만이 아니고 14개 계정이 당일날, 2월 9일날 다 편취가 됐거든. 그럼 14개 계정에서 똑같이 니모닉 단어가 다 편취가 그 어떤 과정에서 다 한 범죄자에 의해서 다 니모닉 단어가 다 편취가 됐어야 된다는 소리거든.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만 해도, 제가 아는 똑같은 주소로 입건된 분을 내가 한 분 알잖아요. 그분은 저쪽 경기도에 살아요. 그럼 그렇게 니모닉이 탈취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나? 제 머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우리 집에 우리 가족 말고, 우리 애들 말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근데 정수기 그 필터 교체하는 사람 이야기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그럼 그 사람이 내가 하드올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똑같은 하드올렛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정수기 관련한 그 어떤 범죄 조직이 있어가 전국적으로 탈취를 한다. 이게 상상이 가능한 거야. 어떻게 내가 하드올렛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내 서재에 있는 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디비가지고,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자기들은 절대 그런 나머지 경우의 수는 염두에 두지를 않잖아요. 저 글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유통 과정의 문제라는 건 아예 언급을 안 하거든. 자기들 말은 많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절대 24자리 단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보안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야. 게임의 원칙이라는 거는 원칙은 항상 깨져요. 모든 게임이 다 그래요. 원칙이 있으면 원칙은 항상 깨져요. 깨는 편법자들이 항상 있어 왔거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게임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그 게임 보면은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을 항상 깨져 왔어요. 몇 팩 알죠? 몇 팩. 응? 몇 팩 그거 못하게 한다고 했다가 또 몇 팩 업그레이드가 또 나오고 몇 팩 업그레이드가 또 나오고 항상 그랬잖아요. 영화 타짜 보시면 알잖아요. 영화 타짜 보시면 고스톱이든 뭐든 룰이 있잖아요. 그 룰을 얼마나 잘 깨는가가 타짜잖아. 그 룰을 얼마나 잘 깨고 남들이 모르게 하느냐가 타짜잖아. 그 게임 룰대로만 잘하면 뭐 타짜라는 게 뭐가 필요 있노? 룰대로만 하면 다 똑같지. 지금 그 원칙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건 자기들만의 원칙이지. 자기들 원칙은 그래, 회사 원칙은 그랬겠지. 근데 그 원칙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지 알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보면 뭐를 자꾸 강조하는 거는 뭐를 막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막 의리하는 친구 있죠. 그런 친구가 뒤통수 제일 먼저 때리죠. 연인들끼리 막 네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막 애걸복걸 하는 친구 있죠. 애인 있죠. 그런 친구가 그런 애인이 제일 먼저 배신해요. 뭐 모든 상황이 다 그래요. 뭐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약하다는 소리거든. 국가도 똑같아요. 국가가 애국심을 자꾸 강조하는 나라면 그만큼 국민들이 취약하다는 소리예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취약하다는 소리예요. 취약하니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하드월렛도 똑같다니까. 원칙 자꾸 강조하잖아요.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하잖아요. 그것 외에 나머지들은 끼어지기 쉽다는 소리거든. 자기들도 확신을 못 한다는 소리지. 자기 회사가 그 처음에 오픈해가지고 물건을 납품하고 제조하고 납품하고 일련의 과정 중에 자기 회사들 간에 회사 직원들 간에 그러고 또 회사 CEO나 뭐 있겠지. CEO나 CFO들 최고 관료직 고급 고위 관리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끼리 100% 신뢰를 해야 되는 거거든. 뭐 기술 최고위원 뭐든 간에. 그 신뢰가 완전 100%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 하나 배신할 수 있거든. 그 신뢰를 깨고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가 제가 요즘 내가 비트코인 2개를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가묶고 나서 비트코인의 그 신뢰에 대한 그 기본 원칙 있잖아요. 제3자의 신뢰가 필요 없는 신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드월렛 측은 무조건 자기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른 원인을 찾아봐라. 범죄자를 잡아라. 자기는 법무조사팀에 이관했으니까 범인만 잡으면 된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조사에 응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를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될지가 시작 자체가 안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제 거래 내역이라든지, 내 계정뿐만 아니고 14개 계정에서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한 계좌로 전송이 됐다는 사실하고, 그리고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이 똑같은 날짜에 또 한 주소로 입금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는 깨졌어요. 나머지 분들도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해가지고 분실하셨다는 분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빼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중간 유통 과정이겠지. 가능한 중간 유통 과정 중에 중국에서 출발했던, 안 그러면 중국에서 프랑스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왔던 그 유통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는 본인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구만 할 말이 없지. 그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공식 홈페이지에 직구를 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 단계에, 제조 단계에서 만약에 포장이나 제조 단계에 문제가 있다, 자기들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포장이나 제조 단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적으로 자기들 회사 책임이지. 그리고 아니면 그 전 단계, 아예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건 큰 거지. 이거는 그 회사의 책임 소재의 문제가 아니고 그 회사의 전망 자체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제일 하위 단계의 경우의 수만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드윌렛을 누구한테 뺏어간 사람이 내 핀 코드를 알고 있었다. 그래가 핀 코드로 해가 딱 뺏어가고 나서 다 제자리에 갖다 놨다. 내 거 말고 14개 계정에서 전부 다 같은 날, 같은 한시에 한 계정으로. 그게 가능해요, 확률적으로. 두 번째, 시드 문구 유출. 그게 가능하나 이 말이지. 같은 날, 같은 시에 그 전에부터 계속 그나마 시드 문구를 계속, 남의 거를 계속 이래 막 알아놨다가, 어떤 식으로 알아놨다가 전 세계적으로, 그죠? 국내에서 어떻게든 알아가. 됐다. 그럴 확률도 없지 않아 있겠지. 무엇보다는 그 앞 단계가 더 확률이 높지 않나요? 유통 단계에서 펌웨어를 조작해가 물건을 바깥치게 해가 판매했을 확률이 높지 않나. 제가 보기엔 그게 훨씬 높아 보입니다. 업체 측 입장에서는 인정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조사할 의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도 아무런 자기들은 할 일은 다 한 거니까. 더 이상 이메일도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상은 제가 따로 내 물을 건 다 물어봤는데 오는 답변은 똑같잖아요, 항상. 내부적인 조사는 자기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공개 안 할 끼고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도 절대 공개 안 할 거고, 유통단계에 문제가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라면 자기들이 어떻게든 유통단계를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이 진짜 사업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도 유통 단계를 개선한다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똑같을 거고. 그 문제가 발생된 지점이 어딘지는 찾으려고는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 올바른 회사라면은 찾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려고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일단 뭐 비트코인에 그냥 기본 개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자의 신뢰 없는 P2P 신뢰잖아요. 개인과 개인 간의 신뢰니까 제3자를 안 믿는 게 제일 좋아요. 거래소도 믿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 우리 일반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뭐 트래블룰까지 생겨가지고 개인 정보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뭐 진짜로 모르겠어요. 저는 거래소든 하드월렛이든 뭐 예치 서비스든 크게 신뢰가 안 가요. 하드월렛이 신뢰 안 가는 거야.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 신뢰 안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거래소나 이런 거 국내에 있는 또 예치 서비스 큰 데 같은 경우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도 그래야 그나마 내 자산을 모아가고 놔둘 수 있으니까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내가 알 수가 없는 문제고 하라 해서 내 스스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공부를 해놔야 돼요. 공부를 해놓고 특히 이제 암호화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얼마간이라도 내만이 알고 있는 비밀 키 정도는 있고 또 어느 정도 자기의 그 투자 그 금액과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보관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하드월렛은 절대 추천 안 해요. 하드월렛은 절대 추천 안 하는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안전하게 하는 방법들도 많잖아요. 프로그램 파이썬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진짜 나만의 금고를 만드는 방법들을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유가 많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거지. 왜냐하면 물량이 지금 없으니까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주 갈 것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모아나가는 거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어제 메일 답변하는 거 보고 짐작은 했거든요. 특별하게 별다른 답변 안 할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 또 너무 뻔한 답변이고 이 사람을 전혀 조사할 마음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딱 드는 거지. 하여튼 저같이 이렇게 사고를 당해도
원래 측에서 하는 방식은 항상 이래요.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는 더 하면 되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메일 보내고 귀찮게 했거든. 하니까 이렇게라도 답변이 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렇게라도 답변이 오는 게 다행이에요. 다른 분들은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매일 답변도 아직 못 받았던 거 계시고 그래요. 야, 더 이상 미련 두고 자시고 할 건 없지만 앞으로 사고 당하신 분들 당하실 분들 생각을 하니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는 데도 없고 말하는 데도 없고 내 혼자 떠드는 것 같아. 내 혼자 그냥 푹 치고 장구 치고 일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1년 2년 지나면 또 사고자들 또 나오고 그때서야 또 시끌시끌 하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조용하고 항상 이런 식이겠죠. 시끌시끌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안 나올 거니까. 그 피해자들 중에도 내같이 막 유튜브 올리고 막 떠들고 여기저기 찌르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냥 자기 속앓이만 하다가 말든지. 제가 걱정되는 거는 혹시라도 그 중에 그분들 중에 또 진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어요. 루나 때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막 시간과 노력과 그거를 막 몇 년 동안 갈아넣고 또 그게 또 그 자기 미래의 큰 꿈이었던 게 한순간에 사라지면 진짜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면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희망이 없으면 진짜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기도 해요. 하여튼 제 영상 혹시라도 나중에 1년이나 2년 뒤에 또 사고를 당하시고 또 보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 쭉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도 이렇게 몇 개월씩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라는 게 보시는 분 계시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퇴근길에 또 좋은 이야기 좀 이야기할 만한 주제가 생각난다든지 하면 또 영상 올리고 하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되십시오.